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테크 공부하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이번 주 최고의 소식은 어제 주식이 박살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넷플릭스죠. 제가 이틀 전에 또 올렸는데, 골드만삭스 거를. 오늘은 4분기래. 1분기 거를 또 볼 필요는 없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잠깐 켰고요. 공유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이건 모건 스탠리 리포트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목표 주가는 425에서 300으로 왕창 줄였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킨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 두 개가 올라와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패스워드 쉐어링으로 얘네들이 과연 모네타이즈 할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있고, 요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광고 티어가 이게 정말 기회가 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뷰가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패스워드 쉐어링으로 넷플릭스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얘기했던 거는 1억 명의 어떤 하우스홀드가 지금 패스워드 쉐어링으로 하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든 모네타이즈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건 스탠리의 관점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어느 정도 굉장히 동의했고, 첫 번째로 보면은 It believes there are 30 million households in North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이랑 캐나다에 한 3천만 명, 그리고 globally 100 million, 1억 명 정도가 이제 어카운트 쉐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넷플릭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모건 스탠리의 굉장히 재밌었던 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30 million shares, 노스 아메리카의 USA랑 캐나다의 요게 지금 현재 7,5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요게 3,000명 하우스홀드 이렇게 더하면, 그럼 기본적으로 요걸 더하면 105가 되잖아요. 1억 500만 명의 하우스홀딩 그 시장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를. 근데 전체 하우스홀드가 1억 2,500만 명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넷플릭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시장이 85%가 이미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어떤 그로스 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딱 나오죠. Netflix has limited room for additional member growth in the USA and Canada region, given password sharing.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을 때에는 전체 하우스홀딩 1억 2,500만에서 7,500만 현재 가입자 수, 요렇게 해갖고서는 시장의 60%도 아직 안 차 있다. 넷플릭스가 가지고 간 게.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가 예상하기에 3천만 명이 이미 패스워드 쉐어링을 하고 있다. 패스워드 쉐어링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시장을 뚫어낸 게 이미 페네트레이션이 85%. 그럼 이제 더 이상 정말 늘어날 시장이 이제 정말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이제는 좀 mature market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3천만 명의 하우스 홀딩이 언더 모네타이즈가 되어 있어서 더 여기서 좀 모네타이즈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은 이 패스워드 쉐어링 얼마만큼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도 조금 회의적이었고, 모건 스탠리도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건데, 거기다 limited room for additional member growth.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이미 시장 꽉꽉 찼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ad supported tier, 광고를 보면서 볼 거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유료 회원들, 이거에 기회가 있을 거냐?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저도 긍정적으로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help lower the customer price point that is lowest tiers as a sensible strategy move that is largest consistent with what we are seeing as well in streaming.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첫 번째로 다른 스트리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유료를 하지 않고
광고를 보고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면 이 비용을 확 줄여주는 거죠. 유료 비용을. 지금 뭐 예를 들어 제일 싼 게 10불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이걸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좀 올려주는 뭐 올릴 수 있죠. 올리는데 이제 회원이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1불로 10% 정도 올린다고 가정하면 또 근데 회원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대신 얘네들이 한 5불짜리 만드는 거지. 대신 얘네들은 광고 하나나 두 개를 보고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보기엔 Over the long term, Netflix can generate billions in advertising revenue. 정말 이 광고에서 수조 원의 돈을 벌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광고로 돈을 버는 건 사실 그냥 밑단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오퍼레이팅 마진 뭐 이런 것도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고 특히나 이게 massive scal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정말 스케일하기가 좋죠. 페이스북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구글도 이런 식으로 광고로 돈 다 벌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utside the US, 미국 밖에서는 lower price point would likely drive higher member growth. 그러니까 이 lower tier를 만들었으면 광고를 보면서 해야 되는 유료 회원 이 제도를 만들면 이제 정말 회원 수가 더 빨리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회원을 계속 지키면서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미국 밖에서는 아무래도 뭐 광고 단가가 뭐 높지 않나 보죠. 미국에 비해서는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원 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전략은 굉장히 좋고 사실 이게 디즈니나 막 이런 것처럼 지금 막 시장에 들어온 애들은 쉽게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니래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에 있어야 이걸 쓸 수가 있는 전략인데 넷플릭스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건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뭐 두 가지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거는 이 두 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 말고 이제 회원 수가 쭉쭉쭉쭉 어떻게 될 건지 얘네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25명인가? 페이드 서브스크라이버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건가? 그것도 아니네. 봤는데 여기 있다. 넷플릭스 서브스크라이버 penetration by region. 그러니까 보면 미국 거 보잖아요. 미국 거. 첫 번째가 미국이잖아요. 뭐 잘 안 보이게 요게 미국인데 너무 크긴 하다. 이게 미국인데 미국 보면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7,500만 명인데 2025년까지 해도 오히려 줄어들어요. 7,500만 명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미 꽉 찼다고 보는 거야. 모건스탠리는 이미 꽉 찼다고 보는 거고 다만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게 좀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요게 아시아 패시픽이죠. 맨 아래 게 아시아 패시픽이라고 보면 아시아 패시픽이나 이런 데 지금 뭐 팍팍 늘어나죠. 그리고 요게 EMEA 뭐 유럽이랑 중동. 두 번째가 뭐냐? 요게 EMEA구나. 두 번째 게 EMEA도 좀 늘어나고 중동도 좀 늘어나고 중동이래. 라틴 아메리카도 좀 늘어나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아시아 시장이죠.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모건 스탠리는 미국 시장 이제 꽉 찼다. 오히려 이번에 뭐 페이 서브스크립션 뭐 패스워드 쉐어링 이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 이거 시장 꽉 찼다. 그런데 광고 수익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뭐 로어 티어 같은 거 내면 뭐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 포함한 좀 유저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유저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모건 스탠리도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번 2022년 1분기 거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3,000불까지 3,000불이래. 300불까지 낮췄지만 굉장히 두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이제 커버를 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는 역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없는데 고민은 조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volatile 할 것 같긴 한데 향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도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여하튼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